안녕하세요. 저는 5살짜리 남자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 미혼모입니다. 요즘 들어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어요. 유독 추워지는 겨울이 되면 미혼모라는 현실에 더 우울해지기도 한답니다. 그래도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제 아이를 위해서 하루하루 힘을 내며 살아가야겠지요. 이제 얼마 있으면 크리스마스네요. 여러분들도 잊지 못하는 크리스마스의 추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너무나 따뜻했던 2년 전 크리스마스를 잊지 못합니다. 저는 어릴 적 보육원에 맡겨져 성인이 되기 전까지 보육원에서 지냈습니다. 10밤만 지나면 데리러 온다는 엄마의 마지막 말이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원망도 많이 했지요. 20살이 되던 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가게에서 만난 남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동거를 하게 되었고요. 내 인생에도 행복한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잠시 들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던 중 덜컥 아이가 생기게 되었고 그때부터 남자친구는 차갑게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진짜 너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먹냐? 지우라니까. 애를 낳아서 키우겠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장 지우라고. 시간 지나면 지우기 더 힘들어진다고. 돈도 많이 들고. 이건 고집 부려서 될 문제가 아니야. 나도 정말 많이 생각해봤어. 병원 앞까지 가보기도 했고. 근데 나 도저히 못하겠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오빠 발목 잡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잘 낳아서 키워볼게. 오빠도 알잖아. 나 어릴 때 어떻게 컸는지. 그래서 나 도저히 이 아이를 버릴 수가 없어. 내가 키울게. 혼자라도 키울게. 그러니까 낳게만 해줘. 제발 부탁이야. 헛소리 하지 마. 그래놓고 나중에 양육비 달라고 하고 그럴 거 뻔한데 인생 꼬일 일 있어? 아니야. 절대 안 그럴게. 정말이야. 각서라도 쓰라면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낳게만 해줘. 남자친구의 폭언과 욕설을 견뎌가며 10달을 버텼습니다. 제 욕심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차마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부모에게 버려진 인생이지만 저한테 찾아온 아이만큼은 끝까지 버리지 않고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를 낳았어요. 너 때문에 내 인생 꼬였어. 그거 알아? 난 내 인생 살 거니까 애는 네가 알아서 키우던지 해. 그리고 앞으로 나 찾지 마. 결국 아이가 2살이 되던 해 남자친구는 저와 아이를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 사이 남자친구 집안에서도 저와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요. 팔자 사나운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까지 망쳐놓을 생각이 아니면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우리는 너랑 아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살 테니까. 대신 애가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가 양육비는 지원해 주마. 너 같은 애들이 꼭 앞에서는 괜찮다고 하고 뒤에서 양육비로 물고 늘어질 거 우리가 모를 줄 알아? 양육비는 매달 네 통장으로 넣어줄 테니까 다시는 찾아오거나 아이한테 아빠 얘기도 꺼내지 마라. 그냥 죽었다고 해. 너랑 우리 아들 인연은 딱 여기까지인 거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평생 찾지 않겠다고 각서 써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양육비고 뭐고 일절 지원 안 해줄 거니까 그런 줄 알고. 가진 돈은 그간 조금씩 모아둔 전 재산 90만 원. 제게 다른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제 아이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남자친구가 저와 아이를 버리고 집을 나가는 모습에 눈앞이 캄캄했지만 그 순간에도 아이를 버리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엄마랑 둘이 사는 거야. 우리 단 둘이.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어. 엄마가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야. 아이를 버린다면 저 혼자 어떻게든 살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사는 건 제겐 의미가 없었습니다. 살아오는 내내 너무 많이 외로웠거든요. 이 아이만큼은 적어도 엄마의 사랑 때문에 외롭게 만들지는 않겠다고 매일 밤마다 울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매달 50만 원의 양육비를 받으며 홀로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매달 50만 원,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어요. 다음 해가 지나 오전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저는 단기 공장 알바를 하며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커갈수록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걸 몸으로 뼈저리게 느끼며 그렇게 하루하루 아이를 키웠습니다. 활발한 아이를 교육하고 통제한다는 건 정말이지 어려운 일이더군요. 어딜 가던 눈치와 사과의 연속이었어요. 그 애 좀 조용히 좀 시킵시다. 시끄러워서 밥을 먹을 수가 없네, 이거 원. 죄송합니다. 조용히 시킬게요. 아들, 이리 와서 밥 먹자. 응? 여기 돈가스가 그렇게 먹고 싶다며. 그래서 왔는데 왜 안 먹고 그러는 건데. 이리 와, 어? 저 아저씨가 나 무섭게 쳐다봤어. 저 손님, 다른 손님들 식사에 방해가 너무 돼서요. 밥값은 안 받을 테니까 다른 식당으로 가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 저희가 시킨 음식 값이에요. 아, 얼마 드시지도 못한 것 같은데 안 주셔도 됩니다. 받아주세요. 소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어휴, 애 간수를 못할 거면 집구석에서 조용히 애나 보고 있지. 왜 데리고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난리야. 저래서 부모 자격 없는 사람들이 애 낳으면 안 된다는 소리를 듣는 거라니까. 그러게 말이야. 나는 노키즈존인가 뭔가 그거 무조건 찬성이야. 지 자식 지들한테나 이쁘고 귀하지. 아우, 울고불고 떼쓰고 아우. 어디를 가던 민폐 취급을 당하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서럽다는 생각을 할 여유조차 없었기 때문에 무작정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하기 급급했던 것 같아요. 부당함을 얘기하고 권리를 주장하기에는 제 스스로가 너무 초라해서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얼마 앞두지 않은 날이었어요. 여보세요? 사장님, 저희 집 물이 안 나와서요. 안 그래도 연락하려고 했는데 지금 건물 수도 전부 동파돼서 물이 안 나와요. 알아보니까 내일 모레나 돼야 기사님 오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저희는 어쩌죠? 어쩌긴요. 일단은 기다려 봐야죠. 지금 동네 전체가 난리예요, 난리. 다들 힘드니까 조금만 기다려 봐요. 그해 겨울 이전보다 빠르게 찾아온 한파로 동네 곳곳에 수도가 동파되었어요. 아직 아이의 저녁도 먹이지 못한 저로서는 정말 난감했습니다. 저와 아이 둘 다 허기는 달래야 했기에 하는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동네에서 최대한 떨어진 조용한 식당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아이와 함께 어딘가를 간다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매 순간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랑 아이랑 둘인데 혹시 메뉴를 2개 시켜야 될까요? 아이랑 둘이서만 오신 거죠? 네, 저랑 아이랑 둘뿐이에요. 그럼 그냥 한 그릇만 시켜서 나눠 드시면 될 것 같네요. 하나씩 먹기에는 양이 좀 많을 것 같네요. 아, 그래도 될까요? 그럼 치킨 마요 덮밥 하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동네 수도가 동파돼서 식사하러 나오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최대한 사람이 없는 동네 외곽까지 나왔지만 사람이 꽤나 있더군요. 다른 분들도 다들 수도가 얼어서 저녁 식사를 해결하러 나오신 듯 했어요. 잠시 후 주문한 음식이 나왔고 저는 아이와 함께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거 봐봐. 비행기 뿡 뿡. 우리 승재 착하지? 우리 얌전히 앉아서 밥 먹을까? 아, 심심해. 엄마 비행기 놀이 하자. 비행기 뿡. 아, 이것만 얼른 먹으면 엄마가 집 가서 비행기 놀이 실컷 해줄게. 알겠지? 우리 승재 엄마 말 잘 듣는 착한 어린이지. 엄마가 승재 좋아하는 치킨만 골라놨으니까 이거 한 입 먹어볼까? 아, 지금 해줘, 지금. 뿡. 나 밥 먹기 싫어. 사탕 먹을래, 사탕.
승재야, 엄마가 나가서 사탕 사줄 테니까 이것만 얼른 먹자. 이거 안 먹으면 이따 우리 승재 배고프단 말이야. 안 먹어, 사탕! 엄마 바보야! 엄마랑 안 놀아! 식당이 떠나가라 우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저와 아이를 쳐다보는 시선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이 밥은 먹여야 되는데 먹기 싫다고 울고 떼쓰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있던 차, 아이가 너무 시끄러웠는지 식당 주인분께서 저와 아이 쪽으로 걸어오시더군요. 저기 손님. 네,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가 너무 시끄러웠죠. 거의 다 먹었으니까 얼른 먹고 나갈게요. 소란스럽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그런 게 아니고요. 애가 밥을 안 먹으려고 할 때 억지로 먹이면 더 떼를 쓰거든요. 이거 사탕이랑 빵이거든요. 일단 이거 애한테 먹이고 남은 건 포장해 줄 테니까 집 가서 애 배고프다고 하면 그때 먹이세요.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예요? 승재. 승재는 참 씩씩하네. 여기 승재가 좋아하는 사탕 있네. 요거 먹으면서 얌전히 있으면 아줌마가 이따 집 갈 때 승재가 좋아하는 사탕 더 줄 수 있는데. 우리 승재 조금만 얌전히 있을 수 있어? 네, 얌전히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승재 씩씩한 줄만 알았는데 말도 잘 듣네? 정말 감사합니다. 얼른 먹고 나갈게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이맘때 애들이 다 그렇죠. 나도 아들만 둘인데 연년생이라 키울 때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잘 알죠. 자, 여기 물도 마셔가면서 천천히 먹어요. 천천히. 네, 정말 감사드려요. 정말 감사해요. 아이를 낳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선희. 식당 주인분께서는 흠칫 놀란 저를 다독여 주시며 괜찮다고 원래 다 힘든 거라고 해주셨고 그 말에 저는 왈칵 쏟아져 내리는 눈물을 꾹꾹 참아가며 밥을 먹었습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느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정신없고 바쁜 와중에도 저와 아이를 배려해 주시는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다른 분들도 그 후론 저와 아이에게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 느낌이었고 아이도 조용히 앉아서 밥을 먹더군요. 그분에겐 별거 아닌 일일 수도 있겠지만 제겐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친절함이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그동안 저도 모르는 사이 남들의 눈치를 보는 습관이 생겼던 것 같아요. 사장님, 맛있게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힘내고 다음에 또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승재 아줌마 말 잘 들었으니까 약속대로 사탕 선물 줘야겠지? 자, 이거 받아. 우와, 아줌마, 이거 다 제 거예요? 한 봉지 다 주는 거예요? 그래. 대신 하루에 하나씩만 먹고 치카포카 열심히 하기로 아줌마랑 약속. 그래야 다음에 아줌마가 또 사탕 줄 거예요. 승재, 약속 잘 지킬 수 있죠? 네, 아줌마, 약속! 이렇게 많이 안 주셔도 되는데. 받아요. 애 키우다 보면 이것저것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다음에 또 와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드려요, 정말. 보육원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잠이 든 아이를 업고 저도 모르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집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동안 눈치만 봐오던 저에게 있어선 정말 따뜻했던 순간으로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았어요. 야, 이 시간에 어딜 다녀오는 거야? 내가 밖에서 얼마나 기다렸는 줄은 알아? 당신이 여긴 어떻게, 왜 온 거야? 왜 오긴 아빠가 자식 보고 싶어서 올 수도 있는 거지. 이래서 핏줄은 못 속인다고 하는 건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달라니까? 말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면 어떻게 해? 애한테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당신 진짜 애한테 아빠 죽었다고 말한 거야?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야? 우리 다 버리고 간 사람이 누군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거냐고. 시끄러워. 쫑알쫑알 말 많은 건 여전하네.
그러니까 내가 너랑 못 살겠어서 뛰쳐나온 거잖아. 아, 그리고 애는 올해까지만 네가 키우는 걸로 해. 내년부터는 우리 집에서 키울 테니까.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제 와서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진 니까짓게 판단할 게 아니고 내가 애 아빠인데 당연히 키울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무슨... 인생은 새옹지마라고 했던가요? 2년 만에 찾아온 남자친구는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하더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연락 한번 없더니 왜 이제 와서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는 남자친구의 말에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저는 잠이 든 아이를 집안에 뉘어놓고 밖으로 나온 뒤 동네가 떠나가라 남자친구에게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야, 너 조용히 안 해? 집에 들어가서 얘기하자니까. 여기 네 집이 어딨어. 애 버리고 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애를 달라고? 웃기는 헛소리 하지 마. 네가 승재 달라고 하면 내가 순순히 그래 데려가 이럴 줄 알았어? 너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기나 해? 알기나 하냐고. 이게 진짜 조용히 하라니까. 야, 아무튼 간에 내일이나 모레 우리 엄마 올 거니까 따질 거면 우리 엄마한테 따져. 알겠어? 오늘은 이만 갈 테니까.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건지, 내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길래 이렇게도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건지. 전 그저 아이와 함께 행복하고 싶은 마음 하나뿐인데 왜 그마저도 앗아가려고 하는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아이만은 절대로 뺏길 수 없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너랑 만나기 전부터 우리 아들은 이미 정해진 결혼 상대가 있었다는 거 너 모르고 만났니? 저한테 그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 잊으셨어요? 앞으로는 다시는 만날 일 없을 거라고. 애는 저보고 알아서 키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야 너랑 우리 아들 사이에 애가 있다는 걸 저쪽 집안에서 알았어 봐라. 결혼이 가당키나 했겠어? 안 그래? 그럼 결혼해서 잘 살면 되는 거지. 갑자기 애는 왜 데려가려고 하는 건데요? 그야 그쪽 집이랑 결혼이 깨졌으니까 데려가려고 하는 거지. 네? 결혼도 다 깨진 마당에 우리가 너한테 우리 핏줄을 계속 맡겨둬야 되는 이유가 있니? 그리고 너 혼자 애 키우는 거 너도 힘들 거 아니니? 안 그래? 이게 다 우리가 그동안 너 고생한 거 생각해서 이러는 거니까 잔말 말고 이번 연도까지만 네가 애 키우는 걸로 해라. 아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아줌마가 하자는 대로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승재 내 아들이에요. 제 새끼라고요. 버리고 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핏줄이 당긴다고요? 양심은 있으세요? 저 그 사람 발목 잡을 생각 추워도 없어요. 나중에 찾아가거나 그런 짓도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원하시면 앞으로 양육비도 받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제발 아이를 데려간다는 그런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네가 그딴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단다. 그러길 원하니?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리고 아줌마 아들 도박 중독에 알코올 중독인 건 아세요? 그런 사람이 애를 키우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게 왜 다지는 얘기를 꺼내고 난리야. 그거 고친 지가 언젠데,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만 하고 있으면서 내가 그 말을 믿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어디서 좋게 넘어가려니까 건방지게?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법대로 해보자. 너 같은 거랑 더 이상 말할 거 없이 앞으로 우리 변호사랑 얘기하게 될 거다. 싫다고 안 된다고 우긴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제가 절대로 쉽게 아이를 넘기지 않을 거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아이를 뺏기게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세상이 끝난 것만 같더군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을 제가 껴안은 것만 같았어요. 저기 지나가는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나 즐거울까요? 그러고 보니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였네요. 자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울었어? 응? 아니, 엄마 안 울었어. 졸려서 하품한 거야, 하품. 그런 거야? 엄마 나 배고파. 우리 아들 배고파? 뭐 먹고 싶어? 어? 응, 고기. 꿈에서 고기 먹는 꿈 꿨어. 고기 먹고 싶어? 그럼 우리 승재가 제일 좋아하는 삼겹살 먹으러 갈까? 우와, 신난다. 고기다, 고기. 삼겹살 먹고 하룻밤 자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고 가는 거야? 그럼 당연하지. 계속해서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몇 번이나 참아냈습니다. 어쩌면 아이와 함께하는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오늘 하루만큼은 남들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롯이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제 속도 모른 채 마냥 신나하는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동네 고깃집으로 향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삼겹살 3인분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엄마, 산타 할아버지가 어떤 선물 줄까? 우리 승재가 그동안 엄마 말 잘 들었으니까 승재가 가지고 싶어 했던 변신 로봇 주시지 않을까? 우와, 진짜로? 그럼. 불이 세서 금방 익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엄마, 눈 온다, 눈. 나 눈 보고 올래. 승재야, 이리 와. 고기 먹어야지. 엄마, 눈 좀 봐봐. 산타 할아버지 온다고 눈 내리나 보다. 그치? 진짜로 그런가 보다. 우리 고기 먼저 먹고 좀 이따가 엄마랑 눈사람 만들까? 눈사람? 나 눈사람 잘 만들 수 있는데. 그럼 우리 승재는 못하는 게 없지. 그러니까 얼른 가서 고기 먹자. 엄마. 얼른 고기. 아이를 데리러 다녀온 사이 불판에 올려둔 고기는 새카맣게 타 있었어요. 까맣게 탄 고기를 보며 마치 제 인생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지금껏 꾹 참아왔던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나오며 그 자리에서 창피한지도 모르고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응? 왜 울어, 엄마? 엄마가 미안해서 그러지. 승재한테 미안해서. 엄마가 더 잘해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해줘서 너무 미안해, 우리 아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앞에 두고 펑펑 울었습니다. 가게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시선들이 느껴졌지만 그날은 아들의 얼굴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제 눈에 들어오지가 않더군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제 편을 들어줄 사람은 없다는 걸요. 저기요, 아기 엄마. 네, 갈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나갈게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고기 새로 가져왔으니까 이거 먹으라고요. 네? 내가 구워줄 테니까 먹어요. 그게... 애 이름이 뭐예요? 승재예요. 승재는 몇 살이야? 5살이에요. 5살이야. 5살이면 씩씩하게 밥도 잘 먹겠네. 나 밥 잘 먹어요. 진짜? 그럼 어디 얼마나 잘 먹는지 한번 볼까? 애 밥은 내가 먹일 테니까 천천히 먹어요. 쌈도 싸가면서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 내 잘은 모르겠지만 애 키우려면 엄마가 잘 먹어야 해요. 아이 키우는 거 많이 힘들죠? 네, 정말 쉽지가 않네요. 정 사장 아는 사람이야? 아까 보니까 엄청 울던데. 네, 어르신, 제가 아는 동생이에요. 애 키우느라 고기도 마음껏 못 먹어서 제가 고기 좀 먹이려고 불렀어요. 근데 잠깐 애 보는 사이에 고기가 다 탔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속상해서 온 모양이에요. 그랬어? 왜 그런 거 가지고 울고 그래, 아기 엄마. 괜찮아.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아.
우린 신경 쓸 거 없어. 자, 이거 받아요. 나도 돈이 얼마 없어서 많이는 못 주고 3만 원 줄 테니까 울지 말고 이걸로 다음에 또 와서 고기 사 먹어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아이고, 이거 내가 더 울려버린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니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제 동생 밥 좀 먹게 말 그만 시키세요. 아이고, 그래요. 그래, 얼른 맛있게 많이 먹어요. 따뜻했습니다. 추운 겨울날이었지만 제겐 그 어느 겨울보다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고기를 먹으면서도 투정을 부리듯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계산은 됐어요. 아니에요. 제가 먹은 건 계산하는 게 맞죠. 정말 괜찮아요. 그나저나 눈도 많이 오는데 애 없고 갈 수 있겠어요? 피곤했는지 밥 먹자마자 골아떨어졌네. 아이 봐주셔서 정말 오랜만에 편하게 밥 먹을 수 있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눈도 많이 오는데 혹시 괜찮으면 커피 한잔하고 갈래요? 나도 이제 마감이거든요. 내 동생도 이 근처에서 식당 하는데 지금 막 끝내고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괜한 오지랖인가 하는데 눈 와서 길도 미끄럽고 이대로 그냥 보내기엔 내가 신경이 좀 쓰여서 그래요. 아까부터 괜히 저희가 폐만 끼치는 것 같아서요. 괜찮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남 도움 없이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겠어요. 언니, 밖에 눈 엄청 오는 것 좀 봐. 응? 이분은 누구셔? 왔어. 아까 내가 말했던 내 동생이에요. 요 앞 사거리에서 밥집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저희 식당에 오셨던 분 맞으시죠? 네, 그럼 두 분이, 서로 본 적이 있어요? 왜, 내가 엊그제 얘기했었잖아. 애기 엄마 혼자 와서 밥 먹고 가는데 우리 예전 생각나서 마음이 쓰였었다고. 그때도 애랑 둘만 있어서 신경이 쓰였는데 크리스마스 날까지 애랑 둘만 있는 거 보면 무슨 사연이 있는 거예요? 오지랖이긴 한데 그래도 고민 있을 때 누구한테 털어놓기만 해도 조금은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불편하면 말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편하게 커피나 한잔 해요. 그게 평소에 저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저의 이야기들. 지금껏 제 사정을 들었던 사람들은 처음엔 저를 딱하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업신여기는 모습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날은 왜였을까요? 크리스마스여서 그랬는지 따뜻한 가게에 온기 때문에 그랬는지 저는 두 분 앞에서 한참 동안이나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두 분은 한 번도 제 얘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셨고요. 아니 세상에 뭐 그런 나쁜 인간들이 다 있어? 그러니까 말이야. 다 버리고 갔으면서 한 달에 꼴랑 양육비 50만 원 주고 애를 키우라고. 진짜 양심 밥 말아먹은 인간들이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애를 내놓으라고. 그래서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절대로 안 줄 거라고 말했는데 법대로 하겠다고 하길래 그 다음부턴 머리가 하얘져서 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애가 없다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봐. 아휴, 내가 다 눈물이 나와서 이대로 그냥은 못 두겠네. 여보세요? 아들. 응, 엄마. 아직도 일하고 있는 거야? 힘들진 않아? 눈도 많이 오는데 밥은 먹었고? 응. 아니, 아들. 엄마랑 친한 동생이 있는데 아니 글쎄 남편이라는 인간이랑 그 부모들이 3년 가까이에 버리고서 양육비를 50만 원 꼴랑 주고서는
애가 좀 크니까 지들이 데려가겠다고 법대로 하겠다고 그런다네. 엄마랑 이모가 그 말 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전화했어. 정말? 그래 줄 수 있어? 알겠어, 아들. 전화 줘. 응? 전화는 왜? 우리 아들이 변호사예요. 내가 말했더니 자기가 맡아서 변호해주겠다고 하니까 걱정 말아요, 애기 엄마. 너무 감사하기는 한데 제가 변호사 선임할 돈이 없어서요. 마음 써주신 것만 해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건 걱정 말아요. 내가 친한 동생이라고 하니까 우리 아들이 돈 안 받고 도와준다고 했어요. 저는 오늘 처음 본 사람인데 왜 이렇게까지. 나도 젊을 때 미혼모로 우리 아들 혼자 키웠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그쪽 마음 내가 잘 알고요.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죠. 세상에 아이랑 둘만 있는 기분. 그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몰라요. 애엄마만 괜찮으면 앞으로 우리랑 언니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내요. 내가 자꾸 마음이 쓰여서 안 되겠네. 앞으로 우리가 그쪽 편에 서서 있어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요 며칠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웃는 일만 있을 거예요.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힘내요.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인연이라는 건 정말 불현듯이 찾아오는 선물과 같다는 기분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찾아온 두 분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남자친구와 양육권 소송을 진행하였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아이의 양육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달에 50만 원 받던 양육비도 100만 원으로 늘릴 수가 있었고요. 그렇게 제게 있어서 인생의 선물 같았던 그의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밥집 사장님, 고깃집 사장님이 아닌 언니와 동생이 되어 끈끈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분 덕분에 이 세상에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마음 절대 잊지 않고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모두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